지난 5월 8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60층짜리 타워 맨션에서 살려달라는 여자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의 끝에서는 몸집이 작은 여자가 혼비백산되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여자를 쫓고 있던 건 여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집요하게 쫓고 또 목숨을 건 것처럼 쫓기는 두 사람의 추격전이 시작된 계기는 일본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K-팝 아이돌의 한 팬클럽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만남이었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한국의 톱 아이돌이자 일본에서 온 인기가 현지 가수급인 트와이스였죠. 트와이스는 한국 걸그룹 최초로 일본에서 돔투어를 하기도 했고 여러 대중매체에도 등장했는데 한창 트와이스의 3집 타이틀곡인 TT가 인기가 있었을 땐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 말려에서 주인공인 짱구가 TT 포즈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트와이스에 대한 팬심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일본의 원스가 모인 자리엔 와쿠이 마나부란 남자도 있었죠. 마나부는 51세 이혼남이었는데 이혼 후 그의 유일한 취미는 애지중지하는 빨간색 혼다 NSX와 혼다 NR5를 타는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그 취미를 살려 바이크로 물건을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차와 바이크밖에 모르던 그에게 또 다른 취미가 생겼는데 바로 아이돌 트와이스의 팬 활동, 소위 말하는 덕질이었죠. 아이돌의 노래를 듣거나 무대 영상을 보기만 하던 마나부는 이번엔 자신과 같은 트와이스를 사랑하는 팬들과의 친목을 위해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술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서 시작된 모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나 최근에 있었던 콘서트, 한창 인기가 있는 라이브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굿즈를 자랑하면서 점점 왁자지껄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란한 자리에서 마나부는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와이스보다도 그의 관심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히라사와 토시노였죠. 히라사와는 25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마나부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대화를 하고 밝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됐고 마나부는 다시 히라사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마나부가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죠. 히라사와는 모임에서 자신이 도쿄 다이토구의 우에노역 주변의 걸즈바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걸즈바는 일본의 유흥업소 중 하나였는데 술을 시키면 일종의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캬바조가 함께 나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만이 아닌 손님들에게 로맨틱한 환상을 심어주는 대화를 유도하면서 처음 본 손님과 캬바조일지라도 특별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으로 여자 손님들과 유사 연애를 하는 호스트 바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히라사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마나부는 우에노역에 있는 걸즈바로 향했는데 처음엔 한 번의 모임을 가진 뒤 찾아온 자신을 히라사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걸즈바를 찾아갔을 때 히라사와는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죠. 감동한 마나부는 그 후에도 히라사와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주량이 500짜리 맥주일 정도로 술을 잘하지 못하지만 걸즈바의 규칙 때문에 늘 술을 시켰고 만약 갔을 때 히라사와가 없으면 그냥 돌아오곤 했죠. 그는 곧 히라사와가 일하는 곳의 유명한 단골이 되었습니다. 지명한 손님이 시킨 술의 값이 곧 캬바조의 매출이었기에 종종 히라사와가 자신보다 더 어린 캬바조들에게 밀려 매출이 적게 나왔다고 하소연을 하면 전 재산이 오로지 차와 바이크였던 마나부는 지갑을 털어 한 병당 100만 원에 가까운 샴페인을 주문하며 그녀의 체면을 살려주기도 했죠. 그의 재정 상태로 볼 때 치명적인 지출이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마나부는 자신과 히라사와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만 했고 마나부는 언제나 걸즈바의 손님으로서 찾아가긴 했지만 자신과 히라사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손님과 캬바조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히라사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녀가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죠. 마나부는 히라사와와 결혼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나부는 히라사와와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히라사와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종종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험이나 접객기 기술 같은 걸 조언해주곤 했죠. 그런데 그날 히라사와는 영상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군가를 스토커 손님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이 이상으로 피해를 준다면 그 대가로 자신의 가게에 왔을 때 엄청난 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죠. 그런 히라사와의 복수 계획을 영상을 통해 듣고 있던 마나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라사와가 치를 떨면서 말한 스토커 손님이 바로 마나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새벽 3시 10분, 저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시신주쿠역의 60층짜리 타워 맨션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5세의 히라사와 토시노란 여성이었는데 맨션 주민들은 새벽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목격자인 A씨는 몸집이 작은 피해자가 한 남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여자를 향해 돈을 돌려줘, 난 스토커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남자에게 붙잡힌 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는데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인 히라사와는 맨션 공용 공간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그녀의 몸엔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자상이 10곳 이상 보였죠. 히라사와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찌른 범인은 도주하지 않아 현장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든 상태로 즉시 체포됐는데 가해자는 51세 와쿠이 마나부란 남성이었고 체포 당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죠. 돈을 돌려받으러 왔는데 주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히라사와는 유흥업소인 걸즈바 출신이었는데 2021년 12월에 클럽 샤르메를 오픈했었고 마나부는 그런 히라사와의 오랜 손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약 2019년부터 손님과 고객으로 만나온 것으로 보였는데 마나부는 히라사와와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히라사와에게 결혼을 원한다면 돈을 가지고 오란 요구를 받았고 그녀가 자신의 스포츠카와 바이크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마나부는 결혼을 전제로 히라사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건넸는데 그 돈을 주는 순간 마나부는 히라사와가 차갑게 변했다고 말했고 자신이 준 돈을 클럽 개점 자금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죠. 마나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스포츠카와 바이크를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히라사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하나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그녀에게 주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뒤 자신을 스토커 취급하는 히라사와에게 화가 났다고 했는데 분노를 식히지 못한 마나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 히라사와가 올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녀를 만나러 온 거라고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죠. 그는 히라사와가 사는 맨션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편의점으로 향하던 히라사와를 덮친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 진술을 바탕으로 히라사와가 올렸다던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는데 이 영상에서 히라사와는 확실히 큰 손이었던 스토커 손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 속 히라사와는 마나부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가 만석이었던 날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 찾아온 마나부가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불합리한 클레임을 계속했었다고 말했고 한 번은 자신이 이렇게 돈을 쓰는데 히라사와가 손을 잡거나 데이트도 해주지 않고 사귀어주지도 않는다며 크게 불만을 갖고 가게에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죠. 이건 결혼을 약속했다는 마나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던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히라사와는 SNS 라이브를 통해 마나부가 가게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에게 히라사와를 죽여도 되냐라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죽여도 얻는 게 없을 거다라고 대답하자 마나부가 이제 잃을 게 없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그 이후 히라사와는 마나부에게 정말로 살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심지어 히라사와의 휴대폰에는 마나부의 스토킹에 대해 두려움을 토로하는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도 찾을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김영사를 통해 2022년 5월에 스토커 구제법 위법 혐의로 체포된 마나부가 히라사와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명령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마나부는 계속해서 히라사와의 SNS나 라이브 영상을 염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실히 히라사와를 향한 마나부의 집착은 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건 평소 마나부에 대해 알고 있던 지인들은 그가 조용하고 젠틀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는 거였죠. 마나부의 이전 직장 상사는 그가 차와 바이크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말했고 그를 오래 알아온 이웃들은 언제나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마나부가 걸즈바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히라사와와 같은 걸즈바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마나부의 난폭한 모습을 종종 봤다고 했고 걸즈바가 문을 닫는 날이면 그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거나 발로 차는 마나부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죠. 마나부의 인격은 히라사와를 만났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종의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의아한 것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수사의 초점은 정말 마나부와 히라사와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에 맞춰졌는데 조사 결과 마나부가 건넨 1억이 넘는 돈은 히라사와가 일했던 걸즈바의 사용료였을 뿐 히라사와가 그 돈을 자신의 클럽 자금으로 쓴 증거는 없었고 그가 히라사와를 위해 빌린 6천만 원이란 돈도 내역을 확인한 김영사는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마나부가 결혼할 관계라고 했던 히라사와가 2022년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걸 발견했죠. 그녀는 긴자의 클럽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하던 남자 직원과 교제를 시작했었는데 히라사와의 지인들은 히라사와가 마나부의 스토킹이 시작됐을 땐 남편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주변엔 남편과 헤어졌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히라사와는 주변은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히라사와의 부부 생활은 2024년 3월에 사소한 싸움을 원인으로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히라사와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찾을 수 있었지만 그녀와 마나부가 잠깐이라도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결혼을 주제로 한 대화를 했다는 약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반대로 히라사와가 마나부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건 그녀가 남긴 영상과 지인과의 문자 내역, 심지어 경찰 기록까지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히라사와에게 있어서 마나부는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 쉬운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고 마나부는 그런 히라사와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가짜 로맨스에 속아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유사 연애는 걸즈바나 호스트 세계에선 당연하게 통용이 되고 있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상대에게 나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로맨스 스캠이나 다름없는 그 업계의 상술이죠.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히라사와에게 자업자득이라는 반응과 걸즈바에서 만난 어린 여자가 정말 자신과 사귄다고 착각한 마나부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쉽게 동정받기 힘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좋아하는 호스트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인 10억이란 거액으로 술을 주문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호스트 클럽에 빠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성매까지 하게 되는 여성들이 늘게 되면서 당국에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가해자 와쿠이 마나부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